MZ 시네필입니다. 우선 이번 제주항공 2216편의 희생자분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2025년 1002부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빕니다. 2024년 12월 26일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 2024년이 끝나기 직전에 공개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넷플릭스 최대 기대작이었죠. 하지만 공개된 이후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며 불호 쪽이 더 많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한 비판들 대부분은 결말 때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끝나는 전형적인 클리프행어식 결말이었죠. 하지만 이외에도 비판거리가 많이 있으며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 들어올 때 노저울한 마음으로 시즌2에 대한 감상을 간단히 올립니다. 이번 리뷰는 스포일러가 있으며 철저히 제 주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된 결말에 대해 말하자면 전 그다지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단 신공 결말은 시리즈물이라면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미드에서도 자주 쓰이는 기법이죠. 드라마와의 차이점이라면 이후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린단 거죠. 그래서 저와 달리 오징어 게임의 찐팬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과도 같을 겁니다. 더 지옥이야. 물론 시즌1도 절단 신공 엔딩이었지만 그 자체로 나름의 완결성은 갖춘 결말이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시즌1도 거기서 끝났다간 미회수 떡밥들 투성이었을 테니 넷플릭스에선 다른 사람에게라도 만들게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결말에 비판받는 건 전개가 느리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첫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 전엔 1화부터 나왔던 게 이번에는 3화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도 별로 안 죽는데 이는 게임 유경험자인 성기훈 덕분이죠. 처음 이 게임이 등장했을 때의 충격에 비하면 임팩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게 주인공의 포지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기훈은 보편적인 선함을 지닌 운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빨간 머리로 염색한 이후 제대로 각성해서 오징어 게임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2년간 공유를 찾으며 본인도 심신을 단련하였죠. 즉 처음에 같은 게임을 할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기훈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후 게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달고나보단 근대 5종 경기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인 줄다리기와 둥글게는 게임의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단체전으로 이때만큼은 서로 협력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현실에서도 우정파괴 게임이라 불리죠.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빠르게 분열을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나온 반란에 대해선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판받는 건 캐릭터입니다. 우선 주인공은 제외하고 조연들은 전작보다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시즌3와 연결되는 거니 거기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걸지도 모르지만 1편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완이 실망적이었는데 이 배우가 비상선언에서 살벌한 악역 연기를 보여준 걸 기억해서 이번에 지능형 빌런을 맡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편에서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지능캐가 없었던 건데 임시완은 배우 본인의 이미지는 물론 배역 자체가 머리 좋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여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내내 타노스에게 조인트 까이기만 하고 별다른 활약을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타노스를 죽여서 다음 시즌에 활약할 거란 여지를 남겼죠. 이는 대부분 조연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살아남은 조연들은 모두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였으니까요. 특히 양동근은 엄마 카드 아니었으면 그냥 찐따로만 남았을 것이며 이더잇은 마지막까지 찐따로 남았죠. 저에게 조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타노스입니다. 이 캐릭터는 배우의 개인사 때문에 공개 전부터 말이 많았죠. 그리고 공개 이후에도 호불호가 크게 나뉘고요. 그런 타노스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가 만화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황동혁 감독도 인터뷰에서 말했듯 이 드라마는 일본 서브컬처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들에선 이런 과장된 캐릭터들이 나와주는데 오징어 게임에선 이런 캐릭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리얼리즘을 중시하는 분들에겐 거슬리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데스게임 장르 자체가 리얼리즘과는 동떨어진 인공성이 강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엔 타노스처럼 과장된 캐릭터가 하나 이상은 필요하죠. 그리고 전 이 캐릭터 볼 때마다 웃겼습니다. 과장된 행동과 래퍼 특유의 어그로 능력을 보면 최소한 임시완보단 임팩트가 강했으니까요. 일각에선 전작 악당인 장덕수보다 무능하다는데 제가 보기에 능력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장덕수의 캐릭터성은 전형적인 삼유조폭인지라 타노스와 달리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선약 조연들에 대해 더 말하자면 박성훈이 맡은 현주는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고 대우는 막판 어그로로 후속 시즌에서 어떻게 나올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반란에 참여한 인물 중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긴 건 정배 역의 이서환이었습니다. 소시민스러운 외모와 행적 뒤에 숨겨진 전투력에 갭이 큰 반전형 캐릭터였죠. 이는 평소 군부심을 부리던 대우와 대비되기에 더 좋은 평가를 받았죠. 단적으로 그냥 제대 안 하고 군에 남아 있었으면 인생이 더 피었을지도 모르는 캐릭터죠. 이제 정리하자면 이번 시즌에 죽은 조연들은 임팩트를 남기는데 성공했지만 살아남은 캐릭터들 대부분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시즌3에서 판명될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주인공들을 말해보죠. 성기훈은 게임 이전의 행동에서 보여주듯 표정이나 말투가 상당히 근엄해지고 피지컬도 올랐지만 근본적으로 시즌1과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리려 드는 것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무리수라 칭해지는 반란 역시 그러합니다. 시청자들이야 안전한 데서 보니까 이 행위를 보고 캐붕이다 뇌절이다 하지만 성기훈 입장에서 봅시다. 원래 그의 계획은 프론트맨을 납치해서 게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이빨에 발신기도 심어넣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은 틀어지고 믿었던 발신기도 제거되었죠. 이것만 해도 피가 말리는데 게임 참가자들은 자기가 참여한 게임보다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속과내기로 서로 죽여댈 시간이 오자 이런 자충수를 낸 겁니다. 이도 바깥에선 선량했지만 상황에 몰리자 도박에 빠진 모습과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이건 제 사견이지만 지금껏 운이 좋았던 것도 이 결정에 한몫했을 겁니다. 저는 성기훈의 가장 큰 능력은 인간성도 재산도 아니라 그가 지닌 운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운은 처음부터 부각되는데 공유와의 러시안 룰렛은 전략 같은 게 없는 100% 운대결이었습니다. 공유가 말한 것처럼 이때 총으로 쏴버리는 게 이 게임의 필승법 중 하나죠. 이를 제외하면 이 게임은 개인의 운에 맡기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도 자신의 행운을 증명하였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기훈은 내심 자기가 타고난 강운의 사나이라고 여기며 반란도 잘 풀릴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운이 따라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친구만 잃었죠.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의 운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인공으로 격상한 프론트맨인 황인호. 전작에선 워낙 밝혀진 게 적어서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었는데 보니까 기훈보다 얘가 더 주인공 같았습니다. 피지컬도 대단하고 그가 말한 과거사 역시 기훈보다 심금을 울립니다. 급성 간경화 때문에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뱃속에 애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기훈과 대립하는 건 예고된 일이었지만 그 외의 영일은 기훈을 시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오일남이 마지막에 했던 걸 계승한 거죠. 프론트맨은 일남을 존경한 만큼 그를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속가내기 직전 반란을 계획할 때인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냐 묻고 기훈이 긍정하자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시험은 끝났다는 듯 영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다시 프론트맨의 자리로 돌아가죠. 이후 시즌3에서 계속 시험을 할지 아니면 철저히 프론트맨으로서 그를 압박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준호를 비롯한 외부 세력은 이번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제거되자 그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징어 게임 측에 철저히 놀아나기만 하였죠. 이것도 다음 시즌을 기대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시즌2에 대한 감상을 말해보았습니다. 전작의 명성을 박살낼 정도는 아니지만 만일 시즌1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엄청난 흥행은 무리였을 거란 게 최종적인 감상입니다. 그런데 이 감상은 불완전한 게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시즌만으로는 전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단 것이죠. 결국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음 시즌이 어떻게 나오느냐로 결정될 겁니다. 감독은 이게 2025년 여름이나 가을즈음 나올 거라더군요. 근데 불안한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시즌3에서는 배경이 10년 후라는 겁니다. 이런 결말을 내놓았으니 1화부터 10년 후를 보여주진 않을 거라 예상되지만 혹시 모르죠. 10년 후를 보여주고 회상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이번 게임을 빨리 끝내고 10년 후 또 다른 게임을 보여줄지. 확실한 건 다음 시즌이 나올 때까지 오겜의 팬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